자, 한국일보 1면입니다. 안철수에게 막힌 김희수. 자, 국회 임명 동의안 과반에 2표 미달. 국민의당 20명 반대표 던진 듯. 청와대 헌정질서 정략적 악용 선례 개혁 입법 예산안 처리 등 파행 우려. 아까 김희수 부결이긴 했었죠, 그죠? 중러 반대. 김정은 빠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이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명 MB 국정원 김미화 김재동 찍어내려 했다. 국정원 개혁이 적폐청산 TF가 보고한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면입니다. 기간제 교사 희망 고문만 당했다. 교육부가 이제 그 정규직화 시키는 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자, 다만 이제 학교 회계 직원, 유치원 강사 등 13,000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첫 정기국회부터 한방 먹은 문정부, 번번이 발목 잡히나 3면입니다. 아까 조선일보가 같은 내용 전달했는데 조선일보가 지랄하던 거하고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그죠? 글을 얼마나 족같이 쓰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덜 역같이 하거나 아니면 더 역같이 할 수 있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당 뒤통수 친 국민의당 안철수의 막판 새과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당이 15명이 최소 찬성, 그다음 21명이 최소 반대인데, 아무튼 뭐 그거 때문에 이제 안철수계가 이제 그걸 반대를 하면은 딱 요 표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딱 2표 차이로 부결됐다는 얘기고. 자, 사면 핵무기 효과, 핵 도미노 안보 비용, 전술핵 3대 딜레마. 아까 조선일보 사설에 기억하시죠, 그죠? 조선일보 사설 기억하시죠? 핵무장 하자고 하는 거 보셨죠, 그죠? 조선일보 4억의 핵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면입니다. 여당 적폐 청산 시급. 여당은 적폐 청산 시급, 야당은 안보 협치 실종. 6면 여는 공격, 야는 엄호, 뒤바뀐 청문회 풍경. 박성진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박성진. 오히려 이제 여당은 박성진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은 엄호하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와대에서 이 새끼를 이제 추천한 새끼가 누구인지, 그 대가리 없는 새끼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말때나 문미옥인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사인데,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사인데 누군가는, 사람들이 지금 짜증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인사가 되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까먹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런 쭉정이들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느냐, 누가 어떻게 그걸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오느냐. 그냥 사람들이 키보드만 좀 두들겨도 그러니까 결점이 수두룩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는 건데, 누군가는 이제 부답 인사나 이제 누구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도와주거나 아니면 개파 쪽에서 추천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그런 인사일 텐데,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사실상 물 먹이려고 이제 추천하는 인사이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잘해먹자고 그냥 하는 인사일 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더 불신하게 될 겁니다. 탕평 인사라고요? 뉴라이트를 탕평에 불러들여? 나치도 고용하겠네요. 그러면 나치, 헌재 소장을 나치로 고정하죠. 나치로 임명하죠. 왜? 아휴. 자, 7면입니다. 김재동 출연, 환상의 짝꿍, 국정원 보고 후 돌연 폐지. 예, 김재동하고 김미화 관련해서 1면에 이야기가 있었죠. 8면 습금평 합의 나서는데 한국은 장관이 세일즈 외교 역부족. 아세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구면입니다. 18년 전 현금 인출기에 남긴 그 얼굴 100여 명과 대조했더니, 이거는 뭐 기획기사입니다. 그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코난 보는 것처럼. 시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안표 중고 사이트에서 팔고 휴대폰으로 발송. 부제가 이렇습니다. 진화하는 안표 거래. 요게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마초. 인터넷 암시장에서 팔고 비트코인 결제한다. 예. 자, 부산 시간당 116mm 물폭탄 또 빗나간 예보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11면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좆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조직은 망합니다. 아니면 부패하겠지. 12면입니다. 돗대기 시장 응급실 지금 변신 중.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병원 쪽 이야기 같은데. 불암의 병원?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또 14년 만에 복직했는데 3개월 만에 재해고. 요거는 현대차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고. 뒤쪽은 별거 없고요. 경제면. 최흥식 금융소비자보호위. 최흥식이 누구야? 신임 금융감독원장이랍니다. 최흥식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 문재인표 금융개혁 신호탄 될 듯.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거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네요.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는 좀 없애지. 자, 18면 높은 분들도 보유한 비상장주. 사설 사이트 개인 간 거래 때는 조심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예, 뭐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오피니언 봅시다. 오피니언. 오늘은 뭔가 좀 재미가 없다. 뭔가 좀 재미가 없어. 30위원입니다. 무르병상의 슬픔과 찹찹함. 무르병상이 뭐야? 이게 뭐냐면은 그 강서구에서 왜 저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화제가 됐었죠.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성태 아저씨가 그 뭐예요? 장애인 그 학교를 새로 짓자라는 거하고 한방병원을 짓자라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얘기 안 듣고 그냥 걸어 나간 거, 그 얘기인데 그 직후에 그 장애인 학생들 부모님들이 그 무릎 꿇고 이제 잼 부탁한다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강서구에 또 우리 위대한 그 서울 시민이자 강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또 막말을 또 하셨는데, 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칼럼이니까 한번 좋은 글일 테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뭐 일하시거나 복지 관련해서 일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면은 관심 있거나 그런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본인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난 늘 저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새끼들. 자, 왜 맨날 서울이냐고? 서울이 족같으니까 서울이죠. 자, 핵은 핵으로 막는다. 거짓된 신화. 이충재가 쓴 칼럼입니다. 이충재는 수석 논설위원이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그 미국하고 전술핵 배치 협상해야 된다라고 사설을 썼죠. 한국일보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맨날 서울 보고 지랄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놈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걸?
요즘은 서울 사는 게 선민, 그러니까 서울 사는 놈들이 요즘은 선민의식까지 있더라. 어. 자, 31면입니다. 집권 넉 달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정론입니다. 칼럼입니다. 교수가 쓴 글입니다. 교수님과 정론이네요. 교수님스러운 글이네요. 사설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자,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 무산,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뒤따라야. SK이노베이션의 신선한 임금 물가 연동제 실험이라는 사설들이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를 읽고 한국일보를 읽어야 좀 눈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선일보는 그거예요. 조선일보에서 핵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질 거면서 그냥 여론몰이 하는 거지. 조선일보 그렇게 그 무책임한 말 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맨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서울은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좀 농담했던 거고, 서민의식은 맞는 것 같고,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서울로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는 서울에 가면은 경제적이든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건데, 사실 그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자기들끼리 복작복작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결과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에는 서울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거겠죠. 기회가 많다? 글쎄요. 기회가 많은 거는 현상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늘 얘기하지만은 어떤 지역이 이제 기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만약 현상이라면은 그거를 분산시키고 적절하게 사람들이 퍼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족같은 정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하려고 그랬을 때 그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 새끼들 그때 그랬잖아. 관습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이지라면서. 아무튼 쳐들어온 겁니다. 다들 쳐들어온 거라고 난 생각해요. 모르겠다. 자, 일단 영상을 끊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방송 대항해 시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공지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재테크가 없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재테크가 없고 아름다운 세상도 없습니다. 다음 주로 밀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위클리 재테크에서 연말정산에 관해서 얘기할 거고, 아름다운 세상은 이제 대기업 다니는 대기업 직원을 인터뷰를 할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방송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화요일 뭐요? 뭐 범수씨 못 보는 거 별 상관없습니다. 자, 방송 종료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